이번엔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볼게요. 자, 이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는 이건 그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 맞아요. 근데 비슷한 느낌인 이유가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거니까 그 느낌은 비슷하지만 뭐 취지라든지 아니면 형태는 서로 좀 틀리게 돼요. 자, 이 의제 매입세액 재활용 패자원 세액 공제 신고는 우리가 원재료나 상품으로 매입하는 게 매입분이 우리 폐지라든지 고철, 구리 스크랩 혹은 중고 자동차인 경우에요. 그럼 자, 폐지 과세품인가요, 면세품인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과세품이죠. 그럼 얘네들은 과세품이에요. 근데 과세품인데 지금 얘는 전제 조건이 이 원재료나 상품 이걸 우리한테 공급하는 자가 우리 당사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비사업자인 거예요. 일반 개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비사업자라는 건 그 상대방이 저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과세사업자 매입분은 우리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상대방이 비사업자야 되는데 과세사업자면 사업자잖아, 부가세법상에. 그래서 과세사업자 매입분은 부가세 주고 자기가 공제받아야 되지, 안 받고 하는 짓은 악의적인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내야 돼요. 자, 그럼 자, 이건 우리 의제 매입세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의제 매입세액은 세액 공제는 우리가 원재료로 써서 뭔가를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은 낮을 거예요. 우리 35% 평균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이건 뭔가 만드는 원재료가 아니고 가지고 넘기는 유통의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한도 계산은 하는데, 그런데 80%를 인정해 줄 거예요. 왜냐면 이익률이 20% 정도 선밖에 정도로 인정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한도 계산은 하는데, 자, 이 한도 계산은 확정 신고 시에만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확정 신고 때 할 거니까 과세 기간 거 계산해서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하는 건 똑같겠죠. 근데 한도 계산을 할 때 이때 과세 기간 우리 과세 표준을 가지고 곱하기 80%를 하면 이제 재활용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 죄송해요, 여기까지 쓰신 분은 미안해요.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의 한도가 나오는데, 이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 제가 방금 왜 앞부분을 지우면서 미안하다라고 했냐면, 이거는 재활용 패자원 세액 공제 대상이든 아니든 전부 다의 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금 계산서 수치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을 빼면 이제 재활용 패자원 세액 공제 대상 한도가 나오게 돼요. 자, 지금 글자가 조금 틀리는데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 금액에다가 80%의 세금 계산서 받은 것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매입이죠. 왜냐면 설마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액만 80%가 될 일은 없을 거잖아. 일반적인 과세 사업자한테 사오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뺀 게 지금 이 한도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 말을 설명을 하는 이유는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얘도 입력을 할 거지만 얘도 입력할 거란 이야기예요. 한도 계산할 때는. 그럼 얘도 당연히 과세기간 거겠죠. 그럼 과세기간에 세율계산서 수치분도 입력을 해줘야 우리 이 한도가 정확하게 계산이 될 거예요. 세율계산서 수치분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대상은 안 되지만 그래서 한도 계산할 때 사용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얘 회계 처리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하고 그냥 빠르게 해보면 자, 회계 처리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 매입하면 자, 이때는 매입 매출 전표에 과세 유형이 두 개만 가능해요. 얘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형태는 안 적혀 있고 53번 매입 면세와 60번 명건 1번 개인한테는 부가가세 안 주고 증빙 없이 가져온 거는 명건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 명건의 면자는 면세의 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없더란 뜻이에요. 그리고 건자는 증빙이 없다는 뜻이에요. 별자는 과세다, 면자는 증빙 부가가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 과세 유형 잡을 때에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매입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폐지를 샀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차변에 원재료 103만 원치를 사요. 자, 현금으로 103만 원치를 샀다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이것만 샀을 때에 우리는 또 이 대상인 것도 있고 세금계산서 받은 것도 매입매출 전표에 쓸 거잖아. 그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겠죠. 그럼 원재료든 상품이든 뭐 똑같아요. 그럼 얘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하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매입할 때 적요 7번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를 받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폐지라고 하면 우리 매입액이 저것뿐이면 103만 원에 곱하기 103분의 3을 하면 3만 원을 공제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공제되는 만큼 일반 전표에 우리는 없는 매입세액 얘도 있다고 해주니까 의제 매입세액이랑 분기의 회계 처리는 똑같고 없는 매입세액 있다 의제 매입세액 같은 느낌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부가세 대급금을 3만 원 높여주고 대변에 얘도 원재료 취득 원가에서 줄일 거예요. 그러면 얘도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써줘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이 대상 매입할 때 과세 유형이 이거 두 개라고 말한 건 다르게 말하면 세금계산서나 다른 증빙 받으면서 사업자한테 받은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상이 아니니까 쓸 일이 없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도 시험 때 의제로 매입 탭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만약에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의제류 매입 탭을 쓰면 탭 사용을 하면 우리는 과세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과세 유형이 53번 면세 60번 명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사면 103만 원을 사면 차변에 원재료 저기요 7번 해서 얘는 부가세 대급금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돈을 지급을
할 거니까 지금 이 분계는 위에 있는 이 두 분계를 합친 분계. 그럼 우리가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되는 만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된 거를 이 회계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죠. 알아서 원재료 금액 줄였고 부가세 대급금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과거 16년, 17년 정도 선까지는 세무1급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하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서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이 서식이 한 2년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 나와서 맨날 그 이야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제 주위에 있었는데, 그런데 세무 1급에서는 잘 나오다가 의제 매입세액 의제료 매입 탭이 튀어나오면서 의제료 매입 가지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문제를 내고 싶었는지 걔가 조금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초 문제는 우리 기본 예제 말고 하나밖에 못 풀지만 원래 이제도 자주 빈번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세무 2급 때 의외로 많이 안 다루다 보니까 이제 확정 신고꼴로 한도 계산하는 걸로 나왔을 때 세금 계산서 꼭 예정 확정가 합쳐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이번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대상 것도 예정 확정 합쳐서 해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거 내면 거의 다 실수해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체크하면 우리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잘하면 얘를 틀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자, 4번에 다음 자료 입력하여 2020년 2기 확정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거래자료에 대한 전표 입력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의제료 매입으로 입력하여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처리하며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로 가정하며 원재료 매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이번엔 뭐 다 사업자한테 계산서 받은 거고 현금으로 결제했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한 매출액. 그럼 얘 2억 5천, 2억 5천이고 단기 과세기간 세금 계산서 자료에 의한 매입액 3억 1,500. 이 금액의 80%에 이 금액 뺄 거예요. 그럼 얘들이 5억이니까 80%면 4억이고 얘 빼면 8,500이 한도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되도록 우리가 넣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정신고 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얘는 없다고 했네요. 자, 그럼 자,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10월 달에 의제료 매입 탭으로 가고 전 아직도 습관처럼 바로 딱 안 들어가고 한번 생각하고 가더라고. 자, 그럼 10월 11일 날 얘는 53번 매입 면세 고철 100개 420만 원. 이번에는 2번 재활용 공제율은 103분의 3. 거래처는 공사 실업. 전자 계산서고 분계는 현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부가세 대급금이 우리 원재료가 420만 원이 아니라 12만 2,330원만큼 빠져서 분계가 되고 있죠. 다음 10월 27일 또 53번 매입 면세 700에 96만 원. 자, 제가 공제율 앞에 하면서 이야기 안 했는데 공제율은 두 개밖에 없죠. 중고자동차는 원래 올해 변경되거나 사라지려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연기했어요. 그대로. 그리고 중고차 110분의 10 그대로니까 22년도까지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럼 중고차는 110분의 10, 나머지 고철 폐지는 103분의 3. 자. 자, 그럼 이제 얘 입력 끝났죠? 입력하셨으면 창 닫고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신고소에 가서 이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하면 두 개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한도 계산을 위해서 쓸 건데, 자, 이건 100 그런 거 없어요. 뭐 폐지나 고철이 어디 철장사가 있어. 그죠? 얘는 그런 거 없으니까 100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럼 예정 매출액이 2억 5천이고 확정때 거가 2억 5천이고 그럼 4억이 한도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지금 당해 과세기간 거라 했으니까 예정 확정가 합친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과세기간 거니까. 그래서 3억 1,500만 원이고, 자, 지금 얘도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영수증 등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 영수증 등이 뭐냐면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 대상 매입액을 쓰는 거예요. 과세기간에. 지금 여기 영수증 등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여기 이 칸이 우리 과세기간의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 대상 매입액을 입력하는 칸이에요. 영수증만 쓰는 게 아니라 계산서든 뭐든 상관없이 여기 쓰는 거. 여기 안 쓰니까 지금 사온 게 없어서 안 뜨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그럼 이번에 516만 원치 샀고 예정 때 산 거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516만 원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516만 원을 쓰면 여기 살아나죠. 이 금액이 이제 이번에 공제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 갑자기 잘 안 나도 튀어나오면 틀리는 이유가 얘 둘 때문에 틀리는 거야. 이 두 개 말고는 우리가 못할 부분이 별로 없잖아. 그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상 차이가 이 두 개죠. 자, 꼭 기억하세요. 단기 예정 확정 가치잖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예정 확정 합친다. 얘는 예정 때 안 샀으니까 이거 안 쓰는 거지. 예정 때 매입액이 있었으면 공제받은 게 있겠죠. 그러면 쓸 거예요. 자,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10월부터 12월. 그럼 이 금액의 103분의 3만큼 공제가 된 게 나오게 되죠. 오른쪽에. 자, 지금 우리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잖아. 세금계산서 아닌데 공제 준다는 거. 우리가 주로 신경 쓰는 건 세 개밖에 없어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칸,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재활용 패자원. 이거 말고도 공제 준다라는 건 뭐 대손 변제 이거 신경 빼면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죠. 그럼 이 14번에 들어오는 게 주된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랑 방금 했던 거. 세금계산서 아닌데 공제해주는 애들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회계 처리할 필요 있나요? 방금 의제료 매입 탭에 썼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면 자, 얘는 작성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자, 하나 풀어보면 651페이지. 제가 어제 왜 책갈피 이야기했는지 알겠죠? 자, 회사는 1181. 자, 문제 볼게요. 자, 본 문제 하나요. 당사는 재활용 패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공제 납부할 세액까지 정확한 금액을 입력할 것. 한도 계산하는 거 전부 다 쓰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신고서 작성만 시킨 거죠.
자, 아래 자료 보면 뭐 한 개니까 되겠죠. 근데 얘 사업자인데 영수증이네. 근데 된대. 간이가세자인가 보지. 그죠? 자, 그러니까 아래 간이가세 사업자로 적어놨죠. 매매철 전표 입력 생략하며 예정 신고 기간 중에 재활용 패자원 거래 내역은 없다. 예정 때 없네요. 이기 과세 기간 중 재활용 관련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매입액,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액은 없다. 얘는 없어질 거 아니니까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얘는 예정 확정 거 쓸 거고, 세금계산서 매입액에는 얘 두 개 같이 써야 되죠. 세금계산서 매입액에는 두 개 같이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얘 작성 끝나요. 그럼 별거 아니죠. 자, 그럼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신고서에 가서 10월부터 12월 F2번 눌러서 장고물상 1번 영수증, 이건 구분 코드는 이번에 생겼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번 기타 재활용은 고철 400, 취득금액은 780만원, 공제율은 103분의 3, 2020년 10월 6일날 취득을 했죠. 자, 다음 매출액을 보면 예정 6,200만원, 확정 7천만원. 자, 세금계산서 매입액은 1억 400만원이 되네요. 두 개 합치면. 그럼 영수증은 얼마 써야 되죠? 그렇죠, 이거밖에 없죠. 예정 때 산 거 없으니까. 그럼 780만원 쓰면 이 금액까지 나왔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3점이에요. 괜찮죠 이거? 시험에. 자, 이렇게 하면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신고서는 끝났고, 자, 이제 다시 366페이지로 갑시다.